지난 30일 러시아 국방부 공보국은 자국의 최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 카자흐스탄 동부의 샤리샤간 미사일 시험장에서 실시된 요격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당국은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이 자국 항공우주군 산하미사일 방어모대의 신형 MD 시스템이며 요격 실험에서 가상 표적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요격 테스트를 실시한 미사일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서방 정보당국은 이 미사일이 일명 프로메테우스라 불리는 S-500, 러시아명 55R6M 트리움파터 M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20년까지 5개 포대를 실전에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 중인 S-500은 현존 최강의 지대공 미사일 체계로 불리는 S-400을 대대적으로 개량해 만든 러시아의 야심작이다. S-500 1개 포대는 탄도미사일을 연상케 하는 10X10 대형 트럭을 개조한 77.6 미사일 발사 차량 4대, 55K6MA 작전 통제소 차량, 91N6A 전투 통제 레이더, 96L6TSP 목표 획득 레이더 및 76T6 다중 모드 교전 통제 레이더, 각 1대 등 8에서 10여 대의 차량으로 구성된다. S-500 포대는 불과 10여 대의 차량으로 구성되는 단촐한 구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10여 대만으로도 남한 전체 면적에 달하는 방어구역을 만들어낼 정도로 가공할 요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 시스템의 기본 임무인 항공기 요격 모드에서 S-500은 최대 3,000km 범위를 감시할 수 있고 소형 전투기나 무인기 수준의 레이더 반사 면적을 갖는 표적을 1,300km부터 탐지해 600km 거리부터 요격에 나설 수 있다. 서방 측에서 운용 중인 일반적인 지대공 미사일의 사거리가 40에서 160km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이다. 러시아는 이를 더욱 개량해 사거리 1100km의 77N6 N1 요격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쉽게 말하자면 대전에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 도쿄 상공에 있는 적기를 격추할 수 있는 수준의 미사일이 개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탄도탄 요격 모드에서는 더 강력한 능력을 발휘한다. 탄도탄 요격 모드에서 S-500의 사거리는 600km 수준으로 사드의 3배에 달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요격 능력이다. 러시아 측 주장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초속 5km 수준의 표적을 동시에 10개까지 요격 가능하며 초속 7km 수준의 표적도 요격할 수 있다고 한다. 초속 5km 수준이면 어지간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대부분 요격이 가능한 수준이고 초속 7km 수준이라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물론 최근 강대국들이 경쟁적으로 개발 중인 극초음속 비행체까지도 요격이 가능한 수준이다. 서방 정보기관과 군사 전문가들은 S-500이 우수한 고고도 요격 능력을 바탕으로 제1세대 우주방어무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지상에서 발사한 미사일로 자국 상공을 비행하는 적국의 저궤도 정찰 위성까지 요격이 가능한 최초의 우주방공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늦어도 오는 2020년 이전에 S-500의 실전 배치를 시작해 모스크바 등 주요 도시 방어용으로 5개 포대를 배치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현재 러시아는 극동 지역을 관할하는 동부군관구 이하에 S-400 7개 포대를 배치해 운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일부가 S-500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동부군관구 이하 7개 포대 중 무려 2개 포대가 블라디보스톡에 집중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1개 포대라도 S-500으로 교체될 경우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전역이 S-500 항공 시스템의 요격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
중국도 러시아의 질세라 장거리 방공 및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14년에 러시아와 S-400 시스템 3개 포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 지난 4월부터 관련 시스템을 차례로 인수해 산둥성과 부젠성, 하이난다오 등에 배치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산둥성의 최근 배치가 시작된 S-400은 서해를 내화하고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산둥성에 배치된 S-400 1개 포대는 55K6E 교전 통제소 차량 1대, 91N6E와 92N6E, 96L6E 레이더 차량 각 1대와 4발의 미사일을 탑재하는 5포인트 85T2 미사일 발사 트레일러 4에서 6대로 구성된다. 이 포대는 최대 700km 거리에서부터 300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해 400km 거리에서부터 70개의 표적을 추적, 이 중 36개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 사거리가 400km에 달하는 40N6 미사일을 사용할 경우 수원과 오산, 군산, 서산, 광주 등 주요 공군기지에서 출격하는 한미 전투기 전력의 발목을 잡을 수 있고, 전투기 표적에 특화된 9M96 계열의 미사일들은 한미연합 공군이 서해에서 마음 놓고 작전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다. 이 S-400은 거리 120km, 고도 30km 범위 내에서 최대 속도 마하 14.7 이내의 탄도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미사일의 배치가 완료되면 중국은 삼둥반도를 비롯한 주요 거점에 상당한 수준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은 삼둥반도에 새로 배치되는 S-400을 기존에 배치되어 있던 HQ-9 지대공 미사일, JY-26 X밴드 레이더 등과 통합해 운용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구상이 실현될 경우 서해와 한반도 지역의 미군 스텔스 전투기 활동이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와 중국을 가상 적국으로 상정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장거리 방공망 및 MD 체계 구축이 한창이다. 일본은 최근 최소 4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북부와 남부 지역에 각 1개소의 이지스 어시어 체계를 2023년까지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은 새로 구축되는 이지스 어시어 시스템에 미국 로키드 마틴의 최신형 장거리 레이더 SSR 기술을 적용.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부터 적이 항공기나 탄도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는 고성능 방공 체계를 개발할 계획이다. 일본은 탄도미사일 방어용으로 개발된 이지스 어시어 시스템을 더욱 개량해 통합 방공 미사일 방어 체계로 만들어낼 계획인데, 이것이 계획대로 완성되면 앞서 언급한 중국과 러시아의 방공, MD 체계를 능가하는 가공할 방공무기가 완성될 전망이다. IAMD라고 불리는 이 개념은 이지스 어시어를 비롯해 바다에 떠있는 8척의 이지스 구축함과 지상의 패트리어트 팩2-3, 공중의 조기경보 통제기와 미일 위성 감시 체계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위성과 조기경보 통제기, 지상 및 해상의 고성능 레이더로 모든 방향을 감시하므로 적이 항공기나 탄도미사일은 물론 지표면이나 해수면에 붙어 낮게 날아오는 순항 미사일이나 드론도 탐지, 요격이 가능하다. 일본은 이 IAMD의 핵심 포격 자산으로 SM-3와 SM-6를 낙점했다. 일본은 이미 구형 SM-3, 블라크 IA를 운영하고 있고, 이르면 내년께 최신형 SM-3, 블라크 IA를 도입할 예정인데, 여기에 적어도 요격용의 SM-6까지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SM-3 미사일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을 보유함은 물론, 지난 2008년에는 위성 요격 능력도 입증한 바 있는 가공할 성능의 요격 무기다. 이보다 더 개량된 SM-2,
블라크 IIA 미사일이 내년부터 일본에 인도되면 일본은 북한에서 발사한 미사일을 북한 영공에서 격추시킬 수 있는 초장거리 요격 능력을 갖추게 된다. SM-3가 요격하기 어려운 저고도로 비행해오는 일반 전투기나 드론, 순항 미사일은 SM-6가 담당한다. 미 해군에도 갓 배치되기 시작한 최신형 미사일인 SM-6는 최대 460km 거리에서 적 항공기와 드론, 순항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으며 지난 2015년에는 종말 단계에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도 입증한 고성능 요격 미사일이다. 이러한 SM-3, SM-6 콤비로 구성되는 방공망이 완성될 경우 일본은 저고도에서부터 우주 영역까지 통합 방공 체계를 완성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된다. 이와 같은 주변국들의 장거리 방공, MD 체계 구축 경쟁은 단순히 강대국들의 군비 경쟁 정도로만 인식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한반도는 이 국가들의 장거리 방공 체계의 감시, 요격 범위가 모두 중첩되는 지역이며 이 방공망들이 완성되면 대한민국의 영공은 주변 3국 방공무기의 요격 사정권에 완전히 들어가게 된다. 주변국들의 이러한 군비 경쟁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지만 한국은 자국 영공이 이토록 위협받고 있음에도 남일 보듯 해왔다. 40년 가까이 써온 구식 호크 미사일을 최근에야 신형으로 대체했고 도시 하나 겨우 지킬 정도의 단거리 요격 미사일 천궁 블라크2의 배치 여부가 최근에야 결론났다. 주변국과 같은 장거리 방공무기나 장거리, 고고도 MD 체계는 주변국을 자극할 수 있다며 생각 자체도 못하고 있으며 그렇다고 주변국 방공무기의 한국, 영공에 대한 위협을 조금이나마 차단할 수 있는 전자전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고성능 전자정찰기와 같은 지원 전력 도입이 준비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미래의 영공을 무슨 수로 지킬 생각인 것일까? 미국을 긴장하게 만드는 러시아판 차세대 방공미사일의 비밀. 우리나라에 미국의 사드가 배치되면서 중국, 북한, 러시아 등이 굉장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반도에 근접해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 또한 군사력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러시아도 예외는 아닐 수 없습니다. 러시아가 최근 차세대 방공 미사일 시스템인 S-500의 배치를 위한 인력 등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S-400보다 진화된 성능. S-500 프로메테우스라고 불리는 대형 방공 미사일은 S-400처럼 전투기보다는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해 태어난 것으로 러시아판 사드라고 불릴 만한 성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S-500의 상세한 재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발사 차량의 크기를 감안하면 비교적 대형 미사일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2. 마하 5 이상을 공격할 수 있는 성능. S-500은 마하 5 이상으로 움직이는 목표물을 공격하기 위해서 개발되었으며 600km 이내에 초속 5km에서 7km로 돌입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 요격 고도는 180에서 200km 정도로 사실 재원으로만 보면 사드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지니고 있죠. 아마도 목표 성능은 사거리 연장형 사드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히투킬 방식의 특징. 사실 사드처럼 탄두와의 직접 충돌 방식으로 파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죠. 사거리 40에서 400km인 중거리 방공 미사일 S-400의 축소형인 S-500 포대는 이동식 발사대와 특정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데 각각 최적화된 사대의 레이더 차량 1에서 2대의 지휘 차량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찰 위성의 탐지를 방해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컨테이너에 든 S-500은
또 가변 주파수를 사용하는 안전통신체계 덕택에 적이 전자전 공격을 차단할 수 있죠. 4. 차세대 구축함에 탑재된 S-500. 러시아는 S-500 체계가 전략 방어 성격을 가진 점을 고려해 첫 번째 포대를 수도 모스크바 인근이나 중앙 러시아 지역에 배치할 것입니다. 또 해군용 S-500 체계를 오는 2023에서 2025년 기간에 핵추진 리더급 구축함에 탑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판 사드 S-500 시험 성공. S-500의 지대공 미사일은 299마일 거리에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CNBC 방송이 25일 이같이 보도했다. 이번 발사 거리는 지금까지 미국이 파악한 다른 미사일보다 50마일이 더 긴 것으로 파악됐다고 소식통들은